네, 생로병사 태어나고 늙고 그리고 병나고 결국 하늘나라로 떠나고 이런 말인데 인생 뭐 살면서 다 누구나 겪어야 될 일 네. 아니겠습니까? 젊을 때는 뭐 건강하죠, 대부분. 그런데 40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자기도 모르게 여기저기 쑤시고 아프고 그런 경우가 많죠. 딱히 어디가 문제인지 왜 그런지 모르는 그런 증상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병원 가자니 별것 아닌 것 같고 그냥 있자니 좀 찜찜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건강 얘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거머리 박사, 마수라는 한의사, 이런 별명 가지신 분이죠. 한동아 한의학 박사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네. 거머리 박사. 네. 별명이 거머리 박사. 네, 거머리를 가지고 치료에 응용하다 보니까 네. 그런 네. 별명이 생겼습니다. 그거부터 설명해 주세요. 거머리를 어떻게 치료를. 보통 이제 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네. 혈액 순환에 관련된 문제가 있을 때 거머리를 물리면 네. 혈액 순환이 굉장히 많이 촉진이 되죠. 네. 균이 들어가거나 뭐 그런 건 없습니다. 요즘 유럽에서 수입되는 의료용 거머리가 네. 있고요. 미국 FDA에서는 의료용 거머리를 의료기구로 승인까지 했기 때문에 네. 감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고 논에 가서 거머리 잡아서 물려볼까? 네. 그러면 감염의 우려가 있지만 네네. 병원의 시술하서 이거는 크게 걱정하지 네. 않으셔도 혹시 됩니다. 예전에 농촌에서 이 모내기 할 때 네. 거머리에 이렇게 물리지 않습니까? 네. 옛날에 스타킹 신고 하고 그렇죠. 그랬는데 그 거머리에 물려가지고 좀 건강하지 않았을까요? 과거에는? 그렇죠. 실제로 보면 이제 그 과거에 이제 어르신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네. 실제로 어르신분들이 예. 한의원에 오셔서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시면서 거머리를 물려달라고 그러신 분들이 있고요. 네. 또 이렇게 다큐멘터리를 보면 물소가 관절에 염증이 생겼을 때 네. 일부러 늪에 가서 거머리를 물리는 네. 그런 네. 그러니까 물소랑 대화를 나눠보지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정황상 거머리가 다 물어서 떨어질 때까지 네. 묻혀서 나오지 않는 아.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신기하네요. 네. 네. 근데 그 혈관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신 계기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그 거머리 요법을 하다 보니까 혈관 질환 환자들이 많이 오시고요. 네, 네. 특히 이제 혈관이 막혀서 팔다리가 썩어가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썩어가는 버거시병, 네. 또 동맥 경화 질환 환자들을 보다 보니까 혈관의 중요성을 아주 실감하게 되죠. 네. 그러니까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먹는 약으로 치료하면 당연히 좋아져야 되는데 네, 네.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절단을 해야 되는 순간까지 가시니까 네.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습니다. 버거시병 같은 경우는 저도 과거에 좀 그 병원 취재를 해봐서 아는데 발이 다 썩어 들어가잖아요. 네네. 근데 원인이 흡연이 또 큰 그렇죠. 이제 원인이 만성적인 흡연이 원인이고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도 많이 생긴다는 게 네.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생활도 할 수 없고 예. 또 직장생활, 경제활동을 전혀 할 수 없으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이 기회에 말씀드리면 흡연을 하시는 분들이 버거시에 관련된 버거시에 관련 증상이 있으면 금연을 하는 자체만으로 네.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병이 악화되기 전에 미리미리 관리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근데 그 환자가 다리를 절단을 하고도 입원 환자인데 버거시병 네. 환자인데 담배 피러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한의원의 진료를 오시면 네. 반드시 확인을 받는 게 네. 금연을 하셨습니까? 예. 못 하셨다 그러면요 치료를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네. 관례입니다. 왜냐하면 호전이 네.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금연을 반드시 하셔야 네.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혈관 문제, 혈관 질환이 왜 생기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혈관 질환은 우리 몸에 혈관은 없는 곳이 없죠. 예. 네. 그리고 조직과 세포가 영양분과 산소가 공급이 돼야 이렇게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데 예. 만약에 혈관이 막히거나 혈액이 걸쭉하게 되면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한의학에서도 이제 그런 관련돼서 통틀어서 어혈이라고 표현하는데 어혈. 그래서 혈관의 문제, 혈액의 문제는 만병의 근원이라고도 표현하고 예. 있습니다. 네. 그 젊은 때를 이제 혈기 왕성하다 이런 네. 표현을 쓰는데 혈기 왕성한 거하고 혈기가 왕성하지 않은 거의 차이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혈관 그러니까 질환이라는 게. 젊었을 때는 혈관이 깨끗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나이가 들면서 혈관이 단단하고 굳어집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젊었을 때 혈기 왕성하긴 하지만 네. 먹거리의 문제가 심각해요. 청소년들이. 인스턴트. 예. 바쁘다고 해서 피자, 햄버거 많이 이렇게 먹죠. 콜라나 그런 인스턴트 식품을 먹게 돼서 예. 문제가 생기는 게 미국 통계이긴 한데요. 예. 네. 미국 청소년들, 인스턴트를 즐기는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의 경동맥이 40대 중년 남성의 경동맥처럼 좁아지고 있다는 심각한 예. 통계가 있습니다. 그 먹는 거에 지방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그렇죠. 지방도 많고 또 이렇게 조미료, 예. 또 이렇게 네. 합성 MSG. 감미료 예. 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죠. 네.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요즘은 마트나 어디를 가면 고기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예. 네. 네. 먹거리 문제가 또 심각한 게
과거에는 사냥을 해야만 고기를 조금 먹을 수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많은 지방질을 섭취하게 네. 되는 거고 운동 부족이 너무 또 심각합니다. 네. 운동을 안 하고 또 극심한 스트레스. 예. 그래서 혈관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게 네. 또 질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저 어릴 때는 고기가 없어서 못 먹었는데 예. 요즘은 뭐 너무 많이 먹어서 네. 걱정이네요. 네. 어떤 증상이 있습니까? 이 혈관이 이상으로 생기는 증상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이제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손발이 차가운 겁니다. 네. 네. 실제로 손발의 온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거는 네. 심장에서 따뜻한 혈액을 공급해 주는 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거죠. 네. 그래서 손발이 차가운 게 가장 네. 큰 문제가 되고 예, 지금 심장- 나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심장에는 암이 없다는 소리 혹시 아십니까? 네? 심장. 예. 우리 아, 예. 장기 중에 네, 심장에는 심장에는 암이 없습니다. 암이 없다. 아. 아, 그러네요. 심장암이란 말은 네, 없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심장이 가장 뜨거운 장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소장도 암이 없어요. 소장. 예. 소장도 가장 깊숙하게 있는 장기죠. 예. 그런데 암이 많은 곳은 약간 밖으로 노출되어 있는 네. 대장, 예. 간. 여성들 유방암도 네. 아, 노출이 되어 그렇군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는 네, 네. 면역력을 향상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네. 예전에 어른신들이 그 아랫목에 몸을 따뜻하게. 지진다 그러잖아요. 네네. 아, 그래서 정말 그게 효과가 있는 그럼요. 겁니까? 그러니까 만성적인 질환이나 면역 질환들은 몸이 냉해지는 상황에서 많이 네. 생기고요. 예, 예. 또 정말 재밌는 통계 중에 하나가 암 환자들의 통계를 봤더니 예. 5년 이내에 발병 5년 이내에 고열로 고생하신 분들이 없으세요. 아, 예. 그러니까 열이라는 거는 네. 육체적으로 힘든 과정을 좀 겪긴 하지만 네, 네. 면역 체계를 리세팅 시킨다고 그럴까요? 네, 네. 굉장히 강하게 만들어주는데 아. 도움이 되죠.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네. 감기에 걸렸을 때 네. 감기에 걸리자마자 어린아이 자녀분들 손을 잡고 소아과나 이비인후과 가서 해열제를 많이 먹이세요. 가벼운 감기는 가벼운 열은 아이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네. 꼭 해열제를 먹일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기열은 관찰을 잘하고 물 많이 마시고 그래도 떨어지게 돼 있으니까 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아,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군요. 애가 열이 나면 굉장히 걱정되는데. 네. 그래서 걱정은 되죠. 걱정은 되지만 이제 폐렴이나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네. 단순 바이러스성 일반 감기라면 관찰을 하고 자연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네. 주는 자체가 아이에게 예. 또 다른 의료비를 네. 추가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지금 수 한의학 박사님이신데 양의 쪽에서도 그거는 동의하는 부분입니까? 그렇죠. 좀 민감할 수 있는데 동의를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극성이세요. 예. 그러니까 약을 먹여서 열이 떨어지지 않으면 네. 여기는 잘 못하는 곳인가 보다. 네, 어쩔 네. 수 없이 해열제를 쓰게 되는 선생님들, 마음이 국민들이 있습니다. 아프니까 또 그렇게 하시는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마음은 지금은 아파도 나중에는 건강을 생각한다면 조금 아픈 게 낫겠습니다. 네. 아까 그 표에 보니까 혈관이 보내는 위험한 네, 네. 신호들 중에 복부 비만도 있어요. 아, 그렇죠. 복부 비만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실제로 이제 복부 비만도 전체적인 혈액순환에 순환장애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쌓이는 거죠. 순환이 잘 되면 풀어지는데 네. 쌓이면서 이렇게 또 운동 부족도 되고 네. 또 복부 비만 환자분들이 대부분 과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동물성 지방이죠. 네. 인스턴트 식품을 많이 먹고 그런 분들이 많고 경락적으로도 복부 비만은 경락의 이제 음경 안쪽이죠. 음경이 순환이 잘 안 되는 그런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게 복부 비만은 대사증후군의 이렇게 가장 시발점이 됩니다. 그래서 네. 뱃살이 나온다는 자체가 네. 혈관에 가장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뱃살을 우습게 보면 안 되겠네요. 아, 그럼요. 근데 네. 복부 비만의 기준이 뭡니까? 보통 아랫배는 그렇죠. 성인 되면 보통 남성은 34인치 인치로. 좀 이해하면 좋겠고 여성은 32인치 이해하면 좋겠고 그런데 34인치, 32인치 하니까 그것도 비만이지 않느냐라고 네.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미적인 경우고 의학적인 예. 통계로는 약간 그 정도는 네. 가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 7번 마지막 보니까 예. 다크서클이 나와 있는데요. 예. 네. 보통 다크서클은 과로하면 예, 네. 많이 피곤하면 생기죠. 그렇죠. 짙어지죠. 그런데 네. 정말 재밌는 게요. 다크서클은 눈 아래 피멍이 들어있는 겁니다. 아. 눈 아래에 있는 모세 예. 혈관들이 터져 터지기 있는 직전? 거죠. 아, 터진 겁니까? 그러니까 혈액 성분들이 밖으로 약간 스며 예. 나와 있는 거고요. 예. 혈액 순환이 안 돼 있는 거고 예. 또 이렇게 동맥보다 정맥의 혈액이 많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눈 밑에. 그러니까 어둡게 네. 보이는 거죠. 네. 그래서 다크서클을 이렇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과로하지 말고 잘 쉬는 것도 좋겠지만 네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전신의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예. 또 소화 기능이 안 좋은 분들이 다크서클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네네. 위장 기능도 튼튼하게 하는 게 좋죠. 그런 증상이 있을 때 어떤 질환, 병에 걸리기 쉽습니까?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말썽꾸러기 삼총사, 고혈압, 네. 고지혈증, 당뇨죠. 성인병이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질환들이 대사증후군, 예.
이제 동시에 나타나니까 네. 대사증후군으로 이제 분류가 되기도 하고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동맥경화, 혈관이 막혀서 문제가 생기는 동맥경화 때문에 치명적으로 될 수 있는 심장마비, 예. 네. 그다음에 중풍, 네. 뇌경색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혈관 관리를 잘 할 수가 있습니까? 방법을 좀 알려주시죠.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게 먹거리입니다. 예. 네. 일단 먹거리, 시기를 좀 조절하시는 게 좋겠고, 네. 자연 시기로 많이 하시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운동 상태 개선해야죠. 걷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요즘 걷는 게 너무 부족합니다. 네네. 실제로 하루 11시간 앉아 있는 분들이 네. 네. 평균 4시간 이하로 앉아 있는 분보다 사망률이 40%가 높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앵커님들도 무섭네요. 보면 주로 앉아서 생활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저도 병원에서 주로 앉아서 생활하는데 그런 내용을 읽다 보면 이게 내 이야기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네. 될 수 있으면 걸어 다니려고 노력하고 네. 또 지하철도 많이 이용하려고 노력하고 걷는 것도 중요하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걷는 건 운동이 안 된다 그러던데요. 좀 약간 네네. 뽀로 네. 빨리 걸어야 그러니까 돼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 것보다 제자리 걸음이 더 좋고. 네. 활동을 하라. 그렇죠. 예. 제자리 걸음도 이렇게 실제로 다리 쪽으로 내려가서 중력의 영향을 받는 혈액 공부를 하는데 제자리 걸음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네. 까치발하는 거. 예. 지금 이 상태에서도 발목을 까딱까딱. 네.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는 분들 있죠. 예. 네네. 또 이코노믹 좌석 예. 증후군이라 그래서 비행기를 오래 타고 예. 있을 때도 발목을 이렇게 해주게 되면 다리 쪽으로 혈액순환이 예. 도움이 네. 돼서 좋아지죠.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는 피할 수 혈관을 없습니다. 혈관을 경화시키고 단단하게 하는데 네. 주범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 본인이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건. 예. 그렇죠. 외부로부터 오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트레이닝이 가능합니다. 스트레스를 좀 이렇게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호흡법이 있습니다. 심호흡. 호흡법. 예. 심호흡 중에서도 들여 마시는 호흡보다 네. 내뱉는 호흡을 천천히 하는 거죠. 네. 동의보감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기러기의 털을 코끝에 대고 숨을 들여 마셔서 내뱉는데 예. 기러기의 털이 움직이지 흔들리지 않도록 호흡하라. 아, 그러면 장수할 것이다 라고 아. 했어요. 그러니까 호흡을 깊게 들여 마셔서 복식 호흡을 하는데 네. 내뱉을 때 천천히 하게 되면요 몸이 이완이 됩니다. 음. 제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고 이 녀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라는 상황일지라도 네. 깊은 호흡을 해서 천천히 내뱉는 동안 화가 네.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완이 되면서 예. 혈관도 건강해지죠. 네. 예, 시간 관계상 이제 이 혈관 질환에 음식 잘 먹으라 그러셨는데 네. 어떤 음식이 좋습니까?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약간 매우면서 기운이 따뜻한 음식입니다. 아, 네. 매운 음식. 마늘. 네. 양파, 생강, 예. 부추. 이 음식들은 기운이 네. 굉장히 따뜻하죠. 아, 예. 네네. 그 다음에 녹황색 채소. 예. 녹황색 채소에 들어있는 카로티노이드 색소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을 깨끗하는데 네. 무엇보다도 아주 중요한 네. 그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식물성 기름들, 예. 견과류나 또 이렇게 우리 참기름, 네. 들기름, 올리브유도 혈관 네, 깨끗한데 네.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죠. 네. 그럼 알겠습니다. 많이 겨울철에 먹어야 되겠습니다. 좋은 거 많이 먹어야 되겠는데요. 지금까지 한동하 한의학 박사님 모시고 혈관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